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특활비 먼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 어느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차장님 혹시 그 2017년도와 2019년도 국회 특활비가 얼마인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80억 원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9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액을 했죠. 네. 예, 솔선수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청와대는 지금 2017년도와 2019년도 특활비가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 특활비 규모도 해마다 좀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 감액률에 비교해서 청와대 감액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 많이 미달하는 거죠. 예. 저기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느 분이 와 계시나요? 특활비 얼마 정도로 줄였습니까? 네, 헌재 사무처장입니다. 예,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2017년하고 2019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혹시 저희들 기재부 거의 차관님 비슷하게 숫자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특활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법원은 어느 분이 와 계십니까? 네,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예, 거기는 저희 대법원도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폐지했습니다. 3억 반 됐다가 다 없어졌죠? 네, 자, 이렇게 그 3부 중에서 그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있고 대법원도 없어지고 있고 다 이런데 청와대는 지금 여전히 특활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정부 부처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업무지원비 96억, 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국무조정실 7억, 외교부 7억 이 등등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그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 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그 자체계획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통일부의 경우에 남북 경협을 굉장히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재부 차관께서는 국정원이 지금 특활비를 무려 5,600억에서 7,056억으로 26%나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이 도대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은 점도 있으므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을 요구합니다. 통일부 장관 계십니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앞서 오전 질의에서 다른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그 줄여나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서 비공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공개 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2018년부터는 이 경협 기반 사업 중에서 철도도로 문제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철도 도로 부분 두 개 그 경협 기반 사업이 무상하고 유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그 부분은 뭐 장관님, 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줄었는 건 잘 아시죠? 산림협력 1,500억 그걸 공개로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 유상, 철도, 도로는 다 늘렸잖아요. 맞죠? 예, 두 가지가 비공개 예산에서 공개로. 자, 제가 하나 더 됐습니다. 여쭤볼게요. 예. 비공개로 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비공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통상이 아니고요.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장관님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법적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밖에 그 통일부 실무자들 자료 좀 빨리 장관님 갖다 드리세요. 뭐 합니까? 장관님, 법적 근거도 없이 왜 비공개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하라고 갖다 들이미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벌써 20여 년 이상 장관님, 저 해왔던 자료를 보고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세요. 보셨습니까? 예, 왜 이 정부 들어가지고 비공개 예산이 저렇게 폭증하냐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공개 예산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 협상력을 노출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판에 박힌 철도도로처럼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작년 예결위 질의할 때도 제가 똑같이 질문했고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가 궁금해서 1년 뒤에 다시 새로 오신 장관님한테 또 여쭤봅니다. 법적 근거 없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1137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거를 다시 공개로 해가지고 다시 뺐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통일부의 실무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다 비공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일단 제가 비공개로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세부 항목이 결정이 되면은 국회에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산림협력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한 것은 산림협력 분과위원회가 열렸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국회 어디다 보고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 국회 보고했다는 내용.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교류협력 의결 처리를 했습니다. 교추협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내일 다시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뒤에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남북협력기금 그동안의 집행률입니다. 집행률도 최근에 와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그전에 MB정부 때 남북교류가 경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낮은 적이 있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도에도 5.7%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내년도에도 그런데 10% 이상 증액을 가져왔는데 본 의원은 이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보지 못하는 비공개 예산이고 집행률도 낮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특히 경력 기반 무상 융자 이 부분에서 50%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 행안부 장관님 계신가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예, 일자리 5년 로드맵 알고 계시죠? 네,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 충원한다고 돼 있네요. 맞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자, 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서 1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을 하는데 10만 명의 베이스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10만 명을 더 늘린다는 내용입니까? 2017년도 정원에서 10만 명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년도에 정년대 나가는 사람 빼고 거기서부터 10만 명 늘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규 채용하는 부분들을 5년간 합해서 1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합해서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네,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걸 포함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 감소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 감소분 충원분 빼고 신규로 충원되는 부분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방송을 혹시나 듣거나 보고 계신 전국에 공시 준비하고 계신 수십만의 청춘들이 열받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저렇게 일자리로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국가직을 10만 명, 지방직 몇 명인지 아시죠? 네, 7만 명, 18만 명 지금 늘린다고 했잖아요. 예, 18만 명 늘린다 그러니까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지금 공시족들이 지금 시험 친다고 지금 노량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희망 고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거지만 잘못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말씀을 유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인사처에서- 답변을 듣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가서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네. 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14,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데 재원은 도대체 3,200억으로 잡혔어요. 행안부 자료입니다. 1인당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있는 공무원 전체 수 95만 명의 예산 39조 하니까 1인당 4,100만 원이에요. 지나치게 과소하게 인건비 부담을 책정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행안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네. 신규 공무원 채용하면은 지금 몇 급으로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그 제일 하위직 9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3호봉? 기준이 얼마로 책정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급 3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급, 3호봉의 그 본봉이 얼마쯤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9급 1호봉의 그 본봉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9급 3호봉도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상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4,100만 원인데 저 공무원 수 중에는 군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병들, 부사관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저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예산할 때는 한 5천만 원 든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인당 2,100만 원을 가지고 신규 공무원 채용하는 소요 재원이라고 내놓습니까? 적절하다고 봐요? 우선 아까 그 말씀 못 드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의원님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의 그 17만 명은 자연감소분은 그냥 내추럴하게 충원하고 플러스 되는 신규 충원분을 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급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 질문지를 정확하게 안 주셔서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숫자들을. 질문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어요. 자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가 3월 11일 날 그 보도한 자료에 보면 작년 6월 현재인데 공무원 168만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수당이 80조에 달한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따지면 4,760만 원이에요. 그만큼 재원이 많은데 과소하게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충당부채 아시죠? 충당부채.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보면은 무려 939.9조, 940조입니다. 5,300만 인구로 따지면 1인당 1,773만 원에 해당되는 부채를 공무원과 군인들의 나중에 연금 부담을 위해서 국민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공무원 늘리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국민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행안부 시정할 생각 없습니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와 지방의 그 수요 조사를 한 결과 한 23만 명 수요가 있었는데 한 합쳐서 17만 명 정도로 목표를 세웠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내부에서 기존 인력들은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의무적으로 재배치에 활용한다는 노력 하에서 생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사라든지 이 경찰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동안 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에만 17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고 자연 감소분은 그냥 자연 감소분이 자연스럽게 충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만 4천 명은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인사처에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 충원 규모는 저희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인사처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인사처장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네. 아유, 우리 저 인사 전문가가 와 계시네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내년까지 해가지고요. 예.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에 직급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저 신규 채용하는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네, 손용우 씨 아시죠? 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공산당 뭐 공산청년연맹 활동도 했다 그러고 난파대여 지하공작도 했다 그러고 뭐 노동당 그 세포책으로 활동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아십니까? 네, 이런 분이 그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훈 대상이 됩니까? 그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기준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서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뭐죠?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확실히 있고 그 이후에 광복 이후 행적이 사회주의 활동한 분들에게도 북한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공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서운한 것으로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서운을 한 것으로 알고 광복 있습니다. 이전에 독립운동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지금 저 훈장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복 조금 전에 기준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서운을 했습니다. 훈장을 상신하는 추천하는 주체는 보훈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보훈처 산하의 심사위원회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네. 독립운동을 광복 이전에 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훈장을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감옥살이를 했고 학생운동 제가 죄송합니다. 그 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독립운동했다는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겠어요? 상훈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상훈법 2조에는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또는 포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네. 손용우 씨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상훈법 2조와 11조에 해당이 되는지, 대한민국의 건국에 어떤 공로가 뚜렷한 게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시고.